그런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잘 키스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뭐 서로가 스킨십을 좀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인 남자는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될까요? 이번에 진술의 신빙성은 가해자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해자의 입장이라는 게 좀 웃기긴 한데요. 이 가해자의 입장이라는 건 정말 무고한 가해자를 얘기하는 겁니다. 결국은 피해자로부터 정말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무고를 당한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많은 변호사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기 위해서 그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을 확인하여 그 일관성이 깨진다는 사실을 입증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무죄나 혹은 무혐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또 증인신문도 준비하게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. 피해자의 일관성이라 함은 사실 이게 좀 쉽지 않습니다. 일단 정말 피해를 당한 사람 같은 경우는 그때의 공포심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제대로 일관적으로 말을 못하는 경우가 오히려 생겨요. 그런데 정말 무고하려고 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이 일관성이 잘 깨지지 않습니다. 왜? 내가 어떤 발명을 저질러야지 라고 생각을 해놓고 나서 내가 이 이야기를 해야겠어 라고 생각하면 그 주요 부분에 대한 사실은 일관성이 전혀 깨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. 반대로 얘기하면 이 일관성이 깨지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진술신빙성이 인정이 되고 유죄로 간다는 얘기죠. 자, 다시 한번 이 일관성에 대한 부분을 사실상 깨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유죄율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런데 우리가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는 실제로 진술 분석학적으로 봤을 때는 일관성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구체성과 그 진술의 합리성, 상당성, 그리고 그 기타 허위 사실을 이야기할 이유가 있는지 여부까지도 판단을 해서 이게 전부 다 인정이 됐을 경우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런데 많은 사무소나 많은 변호사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은 실질적으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설명을 잘 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죠. 근데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, 사실은.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. 실제로 내가 어떤 진술을 하는데 이렇게 진술을 했다고 쳐볼게요. 내가 이제 남자 피고인 입장이 혹은 피의자 입장이라고 해볼게요. 피해자가 그날 갑자기 좀 좋은 분위기였는데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그만두고 돌아 누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. 담당 수사관이 얘기를 하는 것에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칠게요. 자, 이 진술 어떤가요? 이 진술이 한 번, 두 번, 세 번 반복돼도 일관성은 크게 틀리진 않을 겁니다. 그러면 이게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? 그게 문제예요. 왜 그러냐면 진술의 신빙성은 단순히 일관성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성, 합리성, 상당성까지 다 포함을 해서 이 진술을 분석을 해야 하게 되는데 이 진술은 사실상 구체적이지도 않고요. 합리적이거나 상당성도 사실상 많이 깨진 상태의 진술입니다. 뭔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저걸 진실이라고 딱 얘기를 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면은 생각보다 리걸 마인드가 있으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발생을 할까요? 자, 우리가 정말로 피해자랑 좋은 마음으로 성관계를 하려고 하거나 스킨십을 하려고 하고 있었다고 봅시다. 그런데 피해자가 처음에는 잘 키스도 받아주고 그다음에 뭐 서로가 스킨십을 좀 하고 있던 상황에서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하지 마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은 당사자인 남자는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될까요? 뭐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을 거예요. 첫 번째, 야, 너 갑자기 왜 화를 내고 지랄이야? 라고 하면서 욕을 할 수도 있고요. 한편으로는 또 얘가 왜 갑자기 이러지? 하고 순간적으로 왜 그래? 라고 약간 쪼을 수도 있겠죠. 이 두 가지 반응이 이 모습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아요. 누군가가 갑자기 선생님이 밥을 먹고 있는데 먹지 마! 라고 했으면은 화를 내거나 아니면 왜 이거 잘못된 거야? 이거 먹으면 안 돼? 라고 물어보는 그런 리액션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. 이런 리액션이 전혀 안 나왔어요, 여기는. 따라서 구체적이지도 않고 뭔가에 대한 리액션이 합리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런 합리적인 부분도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진술만을 가지고 사실상 이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. 무슨 얘기 아시겠죠? 자, 지금처럼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때는 단순히 일관성만 보는 게 아니라 구체성, 합리성, 상당성까지 다 봐야 되는 거고 따라서 어떤 진술을 함에 있어서도 본인의 진술이 충분히 구체적인지 충분히 합리적으로 어떤 상호 교차 검증이 가능한 정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렇게 면밀히 한번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. 이런 경우가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다투기가 쉽지 않은 것이 성범죄입니다. 따라서 성범죄가 생각보다 많은 품이 들고 많은 것을 준비를 하고 가야 되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준비 없이 그냥 갔다가 나중에 나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고 오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.
그게 답답해서 오늘은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보았습니다. 말을 잘하라는 게 아닙니다. 진술을 제대로 하자는 겁니다.